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는 시간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특별히 윤재성 전 뉴욕생명 자산운용 CIO 분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IO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현지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몇 시쯤 되었을까요? 지금 9시 반이네요. 저녁 9시 반이군요. 네, 저희가 참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아서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10월 4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국 단어가 짧아서 김현석 씨도 아시다시피 되게 쉬운 말만 써요. 초등학생 단어를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좀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일본을 이렇게 깊이 방금 말씀하신 리스트 다 들었는데 깊이 아는 것보다 그냥 일본을 딱 좋은 시간에서 좋아하기 시작했고 환율 정치가 환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만큼만 아는 사람이고요. 이번 그 엘렉션 투표에 뭐가 중요하냐? 인플레이션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이랑 비슷하게 시민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보들마다 각각 다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후보에 따른 결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면서 총재 선거에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거 이후에는 4분기에 일본 증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중국이나 일본을 금년 되게 좋게 봤고 미국은 좀 비싸다 그러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게 다 비싸졌어요. 하지만 일본은 뭘 사라 그랬냐면 테러리프 때부터 리버레이션 데이부터 큰 회사들보다 수출하는 큰 회사보다 중소기업이 더 잘 될 것 같다.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지금 2, 3년 동안 일본이 잘 되는 동안 중소기업이 많이 안 올랐는데 아예 수출하는 일본 회사보다 중소기업 일본 안에서 돌아가는 회사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 보면은 달러로 따지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지금 다시 강세를 보여서 좀 혼란스러운데 일본 돈으로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들이 한 28% 떴을 거예요. 금년 들어와서. 그래서 중소기업을 아직도 좋게 보고 있고 10월 달에 BOJ가 지금 하이크 이자를 올린다 그러고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이번 10월에는 올릴 것 같아요. 확률이 한 80% 될 것 같아요. 지금 10월이냐 내년 1월까지 기다리냐 저는 벌써 7월인가부터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이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환율이 다시 내려가겠죠. 그러고서 주식이 조금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소화시키고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조금 아직도 리드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내년도. 그러다 보면은 일본도 이제 BOJ 하이킹 때문에 좀 한 박자 쉬고 다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중소기업이 중심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4분기에도 이런 상승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중소기업들의 힘이 여전한 것을 확인하셨다라는 말씀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쯤 이제 일본을 직접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에 저희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죠?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또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면은 좀 한 박자 쉬고 또 마켓이 괜찮아지면은 또 공격하고 참 좋은 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large cap보다
큰 주식보다 중소기업이 낫다는 게 수출하는 회사들은 힘들 것 같아요. 좀 쉬울 것 같으면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리고 투자를 더 하라고 압력을 넣겠죠. 한국이랑 똑같이. 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예측하기가 참 힘든 인물입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다른 뭐 관세 정책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각국의 정상들과 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일본은행이 그 가운데 이제 이번 10월에 열리는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리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자를 계속 올릴 거냐 물어보신 거예요? 네, 금리를 더 올리게 될까요? 이제 일단은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까요? 금리를 올리게 될까요? 네. 저는 7월부터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7월에 그 멤버 중에 두 분이 올리고 싶어 했고 나머지가 못 올리게 해서 못 올렸는데 10월에는 저는 무조건 올린다고 믿어요. 그러고 아직은 마켓이 한 80%는 10월에 올린다. 20% 확률은 1월까지 기다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월에 올릴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10월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 은행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좀 기대감을 실어봐도 괜찮은 시점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10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엔화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요. 엔화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이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엔화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엔화가 155, 160 갈 때부터 이제 이게 다구나 135, 이 방향 120에서 140이 맞는 것 같다. 그 방향으로 내려올 것 같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원래는 BOJ가 7월 달부터 하이킹을 해야 하고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번만 할 거 아니에요. 10월에 하더라도. 그리고 더 늦춰지냐도 아직도 확률이 조금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환율이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까지 135는 언젠가 찍을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BOJ 하이킹이 금년에 10월에 한 번, 내년에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서 옌이 120에서 104가 맞는 것 같고 135 방향은 간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금년 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금년 초반기에는. 지금은 그건 포기했고 한 140 정도는 가고 내년 중반기쯤 가야지 135 쪽으로 또 진출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길게 시기를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화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 증시 특히 그 니케이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것으로 보이실까요? 어떻게 시혜원님은 지금 일본 증시 투자하시겠어요? 네, 저는 일본을 투자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저는 우연스럽게 워런 버핏이랑 비슷한 시간에 일본 가서 니케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우연스럽게 워런 버핏보다 일주일 일찍 간 것뿐이지 그분이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일본을 굉장히 오랫동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뉴욕에 계신 김현석 분한테도 미국을 그만 지키고 이제 일본 주식을 지킬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금년 들어와서도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고 일본은 BOJ가 하이킹하면은 한 박자는 쉬겠죠. 이자가 좀 올라가고 그러면은 캐리 트레이드가 좀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이 조금 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큰 주식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식을 사고 있고 저는 섹터별로는 이렇게 많이 1번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요새 보면은 뭐 은행주, 뭐 중소기업주, 트레이딩 컴퍼니, 워런 버핏이 산 주식들이 트레이딩 컴퍼니잖아요. 그분은 잘 사셨어요. 섹터까지. 그리고 요새는 또 리얼 에스테이트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미국의 NTS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네 밤 늦어서. 너무 늦은 저녁이죠. 미국의 죄송해요. 미국이 그 센트럴 뱅크 그 리타이어먼트 돈이 다 글로 가더라고요. 요새 리얼 에스테이트를 올려주고 싶어서 아예 리얼 에스테이트 주식들이 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갈 것 같다는 리서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치를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건 아니지만 1번은 정치가 BOJ를 휘두르니까 정치를 조금 지켜보고 누가 그 프라임 미니스터 자리에 가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도 여러 가지 코이스미가 되면 이렇고 타카이치가 되면 저렇고 그런데 지금 일본 정치는 그 아소라는 전 프라임 미니스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고 첫째, 둘째 LDP가 혼자 못 가요. 지금 너무 약해져서 다른 그 파티랑 손을 잡고 가야 돼요. 머저리티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누가 그 프라임 미니스터 되든 BOJ가 10월에 하이크하는 거를 못 건드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이제 일본에 투자 중이시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캐리 트레이드가 다소 주춤을 하게 되면서 시장도 탄력을 좀 잃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매도 시기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차기 이제 정치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와 일본은행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지금 일본의 구조 안에서 과연 어떤 그 후보가 또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은행의 그 향방도 달라지겠지만 일단 10월에는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섹터를 열심히 안 보고 있고 그냥 수출하는 회사들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잖아요. 트럼프가 자꾸 건드리니까 자동차 회사든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리버레이션 데이부터 4월 달 저는 중소기업으로 포지셔닝을 바꿨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직도 뭐 은행, 리얼 에스테이트 주택 주식 뭐 이런 거 트레이딩 컴퍼니 워런 버핏 회사들 잘하고 있어요. 운영이.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분들이 캐시플로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유지되지 않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번은 상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잘 되고 있는데 2년 반 아직도 한 1, 2년 남았다고 봐요. 길게 봐서 뭐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는 아니지만 당장은 아직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랑 중국. 네, 일본과 중국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국 증시는 어떤지 또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은 그 안에서 쏙 빠져 있네요. 제가 매크로 보는 사람, 제가 이런 말해서 많이 혼돈났는데 한국 분들한테 한국은 매크로 보는 사람이 굳이 보는 나라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서 봤고 그때 솔직히 대통령 선거 때 너무 쌌지만 좀 더 싸면 산다 그러고 못 샀어요. 근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금년에 제일 좋았어요. 한 45%인가 50% 거진 다 갔을 거예요. 한국이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을 직접 보는 건 아니고 많이 쌌던 것도 알고 지금은 많이 오른 것도 알고 그게 저한테는 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력적인 투자처로 일본 외에도 중국이나 뭐 제가 여쭤보긴 했지만 한국도 지금 현재 괜찮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또 나눠봤는데요. 저희 종종 아시아증시 라이브에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방금 지켜봤더니 제가 한국말 하는 것보다 영어를 썩 잘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나갈게요. 저는 뭐 언제든지 네, 좋습니다. 네.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CIO님을 모시고 또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성 전 뉴욕 생명자산운용 CIO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